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에 박세니 코치가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인생은 내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개념을 설파하시더라고요. 이분을 통해 저는 최면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최면을 직접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최면이 아주 일상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최면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우리는 매우 흔하게 일상 속에서 최면을 경험합니다. 직장을 호기롭게 나왔습니다. 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소속 공무원이었는데 그만두기 전에 법무부 직원들 전체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호언의 글을 올렸어요. 그 게시판은 같은 법무부 소속 교정직 공무원들도 봅니다. 거의 한 4만 명 정도의 직원이 보는 게시판이에요. 3년이나 인천공항에서 일하고 싶다고 지원을 꾸준히 했는데 이렇게 멀리 발령내줘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잠자던 욕망이 깨어났네요. 승진, 연금, 희망근무지에서 근무, 그딴 거 별로 그다지 땡기지 않네요. 저는 나가서 몇 번 실패하든 결국엔 해낼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글은 생각보다 많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윗사람, 주변 동료들 눈치를 보는 사람이 많아서인지 댓글 수는 적었지만 좋아요 수가 1000건을 넘었습니다. 멋지네요. 앞날을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이 주로 많았고 철밥통을 내던지고 나가시다니 대단하네요. 꼭 성공하십시오. 결단이 대단하네요. 저도 언젠가 용기 내고 싶습니다. 주로 응원하는 댓글이 많았습니다. 아마도 나처럼 그만두고 싶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뜨거웠겠죠. 전 그렇게 수만 명 앞에서 성공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쪽팔리기 싫어서라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해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성공보다도 두려움 앞에 굴복하는 게 진짜 싫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내 자신이 꼴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맞서는 거예요. 직장을 그만두고 돈을 버는 법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하고 도서관에 가서 부자와 성공에 대한 책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읽었어요. 그렇게 나날을 보내던 중에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에 박세니 코치가 나오는 걸 보게 됐습니다. 인생은 내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개념을 설파하시더라고요. 이분을 통해 저는 최면이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는 최면이다. 도서관에서 최면에 관련된 책은 모조리 다 읽었습니다. 이미 최면에 대해 관심이 생긴 상태에서 읽으니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최면으로 몸이 젖은 수건처럼 축 늘어질 정도로 이완된 상태까지 가기도 하고 그 상태에서 외과 수술도 마취 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최면을 직접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절대 호기심에서 그치지 않아요. 관심이 생기면 꼭 직접 배우고 마는 성격입니다. 최면을 가르쳐주는 곳을 찾았어요. 한국현대 최면 마스터스쿨. 다른 데는 좀 사회비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는 원장님이 미국이며 유럽이며 들을 수 있는 모든 교육은 다 들으셨고 최면 임상 경험이 수십 년이라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울트라덱스라는 고유한 최면법을 배워온 국내 유일의 선생님 두 분이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최면 전문가 12중 과정을 들었어요. 매주 1회 6시간씩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최면이 아주 일상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최면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우리는 매우 흔하게 일상 속에서 최면을 경험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해서 콩깍지가 씌이는 것도 최면이고 의사 가운을 입으면 사람들은 일단 무비판적으로 듣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도 최면입니다. 한 방송에서 실험을 했어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사 가운을 입히고 환자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시킵니다. 쪼그려뜨기를 시키거나 제자리에서 뺑뺑 돌게 해요. 놀랍게도 사람들은 의사가 시킨다는 이유만으로 무비판적으로 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이런 게 최면이에요. 최면이란 비판력이 약화되는 상태입니다. 비판력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의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판력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약화된다고 표현을 합니다. 비판력은 내면의 부정적인 목소리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넌 그거 못해. 넌 쓸모없어. 끌어당김의 법칙? 그런 거 다 구라야. 그거 한다고 뭔 의미가 있을까? 와 같은 부정적인 내면의 소리들. 이런 속삭임은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에 집중하고 빠져들 수 없게 만듭니다. 어차피 마음 좁았자 상처받을 텐데 다시는 그렇게 누군가를 깊게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내면의 부정적인 속삭임은 우리를 진정 사랑에 몰입할 수 없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은 체면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 말은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현실인 양 깊게 빠져들어 감정적 반응을 합니다. 이미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준 기억을 떠올리면 그것이 마치 현재에 일어나는 것처럼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요. 우리는 여전히 그것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상상에 빠져 있고 그 상상을 현실이라고 믿는 상태가 최면입니다. 최면으로 트라우마를 치유할 때 내면아이 치유기법이라는 것을 써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우리가 너무 순진하고 순진해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는 걸 본 어린아이가 있다고 칠게요. 남녀가 결혼해서 살면 다투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나는 안중에도 없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네. 나는 태어났으면 안 되는 존재인가? 라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체면 심리 상담을 받아봤어요. 제가 경험해봐야 다른 사람에게 체면 상담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체면 상태에 들어간 후에 제 어린 시절을 상상 속에서 재경험해 보았어요. 부모님이 심하게 싸웠던 기억, 중학교 때 일진들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학교를 갔던 기억 등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나왔어요. 특히 부모님에 대한 기억에서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체면을 할 땐 몸이 축 늘어질 정도로 깊은 이완 상태로 만듭니다. 호흡과 집중을 통해서. 그래야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잠잠해지기 때문이에요. 이때의 기억이 사실인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까지 최면사에게 얘기해도 되나? 부끄러운데? 깊은 몰입 상태를 방해하는 끊임없는 비판적인 내면의 목소리가 서서히 잠잠해지고 그저 과거와 미래로 주의를 옮길 수 있게 하는 것이 최면입니다.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자기가 최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상처받은 거랑 내가 현재 행복하지 않은 거랑은 관계가 없어요. 과거에 소심했던 거랑 지금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과거에 용기가 없었던 거랑 지금이랑 관계가 없어요. 당신은 그 상상 속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인지하고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생각을 내가 선택해야 합니다. 내면의 부정적 소리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법 그럴듯한 의견이네. 하지만 난 내 말을 듣지 않겠어. 내 인생에 대한 권한은 나에게 있기 때문이야. 난 용기 있는 삶을 선택할 거야.